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 닥터 다닥유연 병원박 의사 책 읽는 의사 김유연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중요한 마일스톤을 두 개나 밟아가지고 그걸 자축하는 의미의 쓸데기 없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하기 영상입니다. 일단 그 뭘 달성을 했냐? 첫 번째는 구독자 수 250명. 250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인 이유가 수익 창출을 위한 그 지점이 1000명이잖아요. 구독자 수 1000명인데 그 4분의 1, 25%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튜브버디에서도 그 250명 기점으로 그 상장이 이제 매번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10명 구독자 수 늘 때마다 상장이 발급이 되다가 이제 25명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장 이제 더 뜨문뜨문 받겠네 했는데 250명을 기점으로 사실 구독자 수 늘어나는 게 조금 빨라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랑 같이 해서 그 전체 뷰로는 10,000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두 개 이 구독자 수 그리고 10,000뷰를 달성한 거. 지금 현재 총 재생 시간, 시청 시간은 800시간. 800시간, 4분의 1이 안 되죠? 역시 그 처음에도 예상했듯이 시청 시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봐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의미로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감사 인사를 한다거나 감사는 합니다. 매우 봐주셔서 또 구독해주셔서 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이벤트는 구독자 수 500명 달성됐을 때 할 거고요. 250명 달성하고 만뷰 했을 때는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상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자축의 의미를 담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려고요. 첫 번째 두 가지 주제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냥 말했듯이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구독자 수 250명 그 1000명의 25% 달성한 거를 기념을 하면서 의사 주제에 왜 수익 창출을 유튜브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라 왜 사람들이 대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그 의사지만 일단 조금 의사에 안 맞기도 해요. 성격상 안 맞고 다른 거보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말으로 인해서 그런 교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강의도 해봤고 강연도 해봤는데 강연 쪽이 훨씬 더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는 정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상황에 있구나. 이 경험들을 해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돼서 강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료도 살짝 강연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레지던트 시기고 대학병원에 그 가정의과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보러 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직원들이 저에게 많이 오는데요. 저를 접했던 직원들이 오는데 그럴 때야 이제 길게 진료가 가능하지만 사실 개원가 나가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제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세미나 이제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세미나를 이제 몇 번을 했어요. 그 세미나가 뭐냐면은 그 건강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건강 기록지를 작성을 하면서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건강상의 개선해 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유료로 진행을 했고 그 지난번에 딱 두 분이 오셨어요. 미리 신청하셨던 분 중에 안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아무리 이게 1대1로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두 분이 같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담했는데 2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처방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처방하면 또 다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시간이 걸려서 나는 진짜 병원은 안 되겠다. 물론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파견으로
파견학원 가서 하는 거 보면 2분 진료, 3분 진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환자를 봐서는 유지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한 명을 예를 들어 그 반의 반을 본다고 해서 한 30분을 본다고 치면 한 시간에 2명 보는 거고, 두세 명 본다 치면 한 시간에 두세 명 본다 치면 내고 가시는 돈이 한 10,000원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같이 일하고 있는 분께도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뭐 당연히 그 월세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게 가능한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전공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다른 길을 택해야겠다? 전에도 사실 제가 이제 2011년도, 아니 2013년도부터 꾸준히 노력했던, 그리고 꾸준히 추구했던 방향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일반인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똑똑한 의사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본이지만 당연히 기본이 아닌 그 일반인들, 비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일반인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영상들을 남기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다른 길을 좀 추구를 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하면, 만일 제가 그렇게 장기간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덜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 게 그 여에스더 님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님 뭐 어쨌든 그분도 그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 접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돈도 많이 버시는데 접었을 정도면 저는 불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저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외에 저라는 사람, 저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빛나지 않는 외모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얼굴이 나오는 유튜브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최근에 받아가지고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 와중에 게다가 춤춘 고도비만인데 그대로, 게다가 쌩얼 다 내보내면서, 이렇게 마음도 다 내보이면서, 몸 외모도 다 내보이면서 하고 있는 제가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15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를 뭔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꾸준히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저 돈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돈이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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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지만, 저는 그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또 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글 쓰는 거,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아니면 발표 준비라든지, 그 모두 다 카페에서 하는 거를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서,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욕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야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하루 종일 있는 분들, 게다가 하나 시켜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은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개인 카페는, 저는 개인 카페 안 가요. 제가 스타벅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이유가, 물론 지금 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는지 타겟팅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패러다임이 스타벅스 안에서는 바뀌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최소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작년까지는 카페 공부 쪽,
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테이블도 그렇고 그 콘센트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오래 머물고 그리고 그래서 더 충성도가 사람들이 높아진 부분도 있죠. 저도 그래서 언제 이게 카페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장님의 눈치가 보이는데 그 스타벅스는 이제 직영점이니까 사장 눈치 볼 필요 없이 이렇게 내가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일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만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 아메리카노면은 1시간 반 정도, 만약 프라푸치노는 2시간 정도, 그리고 그 만약 3시간 이상 그 하고 싶으면 이제 그 치즈케이크까지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브리또 아니면 모닝박스 이런 거 먹으면은 3시간까지 제 나름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4인용 자리 가능한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왜냐면 이게 4인용 자리들이 편하지 않거든요. 전 제일 좋아하는 게 큰 책상이나 창가 자리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카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개인 카페는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못한다. 공부 티내려고 가는 거다. 허세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 스타벅스 한 잔 가지고 무슨 허세를 부려요. 그거 진짜 그런 걸로 허세 부리기 너무 쪽팔리죠. 책 한 권 값보다 싼데 일단 허세 부리기엔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너무 쌉니다. 가격이 너무 싸고 그리고 그 다른 거보다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집중이 제일 잘 되세요. 집중 제일 잘 됩니다. 저는 화이트 노이즈 있다는 거 몰랐을 때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은 TV를 틀고 그 식탁에 앉는 거예요. 상을 펴서 TV를 켜고 공부를 합니다. 엄마는 진짜 너무 싫어했죠. 우리 엄마는 정말 뒤에서 막 한숨 쉬고 있고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가 더 잘 되고 노래 없이는 공부 절대 못합니다. 진짜 그 올스탑이에요. 노래 없으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노래는 안 들리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종운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 우리 언니님께서도 카페에서 공부를 합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들리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약간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을 이제 카페 노래로 달래면서 이렇게 그 카페 음료로 달래면서 이렇게 조금씩 그 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선 전 공부 정말 못해요. 집에서조차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면서 공부를 했을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열람실이나 이런 독서실 같은 데 가면 토한 진짜 못 견뎌요. 1시간 절대 못 버팁니다. 결국 제가 정말 그 의대 다닐 때 비의도적으로 그 열람실에서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문 앞에 있었어요.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숨 막혀서. 제가 종이 넘기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딸깍딸깍 거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혹시 남에게 방해되지 않는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릴 때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도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습니다. 남들에게 신경이 안 쓰니까요. 네. 제가 공부를 못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 다다음 주에 올라갈 그 책 읽는 의사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재수없는 사람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제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 자랑을 하고 넘어가면 제가 의대 다니면서 성적장학금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았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의사 국시도 상당히 잘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 그 레지던트를 하면서 전체 레지던트들이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전공의 평가 시험이라고 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1년차 때 전체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중에 6등, 5등, 그리고 2년차 때, 그쵸. 1년차들 중에서 5등, 그리고 2년차 때는 2년차들 중에서 6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재수없죠. 재수없습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카페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카페에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자기 나름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카페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못해, 저렇게 공부하는 척하지만 공부 하나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는 사람들을 하게 놔두면 되고, 그러다 공부 못하면, 만약 같이 시험 본 사람이면 상대방 공부 못하면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다른 이유 없어요. 집중이 제일 잘 돼서 하는 거고, 저 나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그냥 제가 사실 약간 이것도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짜증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들이 다 성적 안 나올 거라고 하는 방식들이거든요. 카페에서 공부하지, 형광펜 다 칠하면서 공부하지, 그 족보를 봐야 되는데 교과서 보면서 공부하지, 뭐 다 그래요. 근데 자기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 스타일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들어와가지고는 그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하는 척 하기는 하면서, 특히 커플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커플들이 이렇게 뭔가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건지 막 이제 그 특히 빅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이제 콘센트 있는 자리들은 이렇게 저처럼 코피스 쪽 아니면은 카페 공부족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하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 불쾌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카페 공부족이라면 그래도 지켜야 할 부분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잔 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저는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서 상대방이 조용하길 바라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바라면 안 되죠. 저는 솔직히 제가 시끄러운 사람들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막 집중을 하고 있다가 큰 소리가 나서 하고 봤을 뿐이지, 눈치 준 건 아닌데 제가 눈치를 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니요, 저 진짜 신경 안 쓰여요 라고 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마주친다고 해서 꼭 그거를 비난조로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다가 라고 하고 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평소에 야리는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가능한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걸 굳이 공부하는 척 하네 이런 말을 하고 하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짜증나는 건 이해하겠지만, 토요일 오후에 스타벅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원래. 이걸로도 벌써 20분이 찼네요. 네, 구독자 수 250명, 그리고 만뷰 달성 자축하고 싶고,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좋아요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는 구독자 수 500명 되면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서 하고 싶은 말들 구독자 수 찾다는 핑계로 하고 다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 그리고 병원박 의사, 책 읽는 의사 김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